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 삶에 이혼은 없을 거라 확신한 만큼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믿고 의지했었는데요. 이런 저의 믿음과 확신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다름 아닌 돌이 갓 지났던 아들 덕분에 알게 되었는데요. 경악스러웠던 저의 이혼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가던 부부였어요. 남편은 자세하게 밝힐 순 없으나 어쨌든 공무원이었고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결혼 2년이 지나가던 시기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무사히 출산을 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어요. 문제는 육아휴직이었어요. 저희 회사에도 물론 육아휴직이란 제도가 있긴 했지만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육아휴직에 대해 너그러운 편이었죠. 그래서 휴직이 곤란한 저를 대신해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고 집에서 아들을 보살피기로 했고 전 그런 남편 덕에 회사에 눈치 보지 않고 몸만 회복하고 출근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달갑게 여기진 않았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늘 기분 나쁜 말을 하곤 했죠. 남편이 사표를 낸 것도 아니고 그저 육아휴직을 냈을 뿐인데 꼭 저를 위해 회사를 아예 그만둬버린 것처럼 말이죠. 예로부터 남자는 나가서 일을 해야 어깨를 펴고 사는 법인데 무슨 여자가 돈을 벌겠다고 저 유난을 부리는지. 자고로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밖으로 나돌면 안 되거늘. 에이 어머님, 요즘 집에서 그냥 쉬는 여자가 몇이나 된다고요. 요즘엔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아도 일 다니고 해요. 넌 내 아들 집에 들여앉히고 일 다니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니? 조선천지 어디에 남자가 애 본다고 집에서 있고 아녀자가 밖으로 나돌면서 돈을 번단 말이냐? 어머님, 아범이 아예 사표를 쓴 것도 아니고 육아휴직을 쓴 거라고요. 언제든 복직하고 싶으면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해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저 볼 때마다 매번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어머님 뵐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네 마음 편해지라고 나는 할 말도 하면 안 되니? 하여튼 이래서 안 되는 거다. 사회생활 좀 한다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나 해대고 말이야. 아무리 좋게 설명을 해도 끝은 매번 저 모양이니 저는 말을 섞고 싶지도 않아지더군요.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저라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기를 두고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물론 밖에서 사람을 만나는 저와는 달리 온종일 아기와 씨름하는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 역시 몸도 편치 않은 상황에서 일하랴 집에 와서 살림하랴 보통 힘든 것이 아닌 상황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절 위해 육아휴직까지 쓴 만큼 저 역시 그런 남편을 위해 최대한 힘든 티를 내지 않고 퇴근하고 나선 남편을 쉬게 하려 노력했는데 저딴 말이나 들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죠. 거기에다 제 기분을 가장 상하게 했던 말은 다름 아닌 이 말이었어요.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사고치게 돼 있다고. 어디 가서 애 뭔 짓이나 하고 다니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남자, 외간 남자 말이다. 시모는 이미 제가 회사를 다니며 외도나 저지르고 다니는 여자 취급을 해댔고 저는 정말 제 몸에 카메라라도 달아서 제 치열한 하루를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옛날 분들이라서 그래. 특히 엄마 사고방식이 조금 고지식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거야. 당신이 나가서 정말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만 저렇게 하시는 것뿐이야. 멀쩡한 아들이 집에서 아기 보고 있다는 사실이 속상하셔서 하는 말이지 뭐. 그러니까 당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마음에 담아두지도 말고 말이야.
제 마음을 달래주려고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과 상황 앞에서 남편의 위로 섞인 변명을 들리지 않았고 저는 점점 마음이 상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열감기에 걸려 고열이 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이래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거야. 애 엄마라는 게 애는 뒷전이고 밖으로 나다닌다고 바쁘니 애가 감기나 걸리지. 가뜩이나 아픈 아들을 두고 출근하는 것이 마음도 편치 않고 아들과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쏟아내고 싶은 심정인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딴 소리나 듣고 있으니 그야말로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 아들이 눈이 간지러워서 눈만 깜빡거려도 제 탓을 하실 건가요? 애들이 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면 열도 날 수 있는 일인데 그건 애가 크는 과정인 거지 누가 잘못하고 누가 틀려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왜 그걸 제 탓으로만 돌리세요? 저도요, 회사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회사 다니고 싶은 남편 끌어다 앉힌 것도 아니라고요. 육아휴직을 먼저 내겠다고 말을 꺼낸 사람도 육아휴직을 결정한 사람도 다 남편이니 더는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너 이때까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참고 살았니? 입이 무거운 건지 속이 엉큼한 건지 알 수가 없구나. 시모는 있는 힘껏 말을 비꼬아대며 비아냥대고 있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에게 지지 않고 제 할 말을 해주었어요. 언젠간 그만하겠지 싶어 이때껏 참았는데 계속 참았다간 아들이 다 커서 장가갈 때까지도 잘 되면 남편 덕분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제 탓이라고 할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네요.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네 탓만 했다고. 남들이 들으면 크게 오해하겠어. 난 전부 너를 걱정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단다. 시모는 제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자 그제야 한 발 물러서며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했고 전 그런 시모에게 조금 더 단호하게 경고 아닌 경고를 날려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한들 모든 걸 제 탓이라고 생각하고 절 미워한다고만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어머님께서 조금 더 조심히 해주세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은 그런 제가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 그렇게까지 말했어야 했어. 엄마도 애가 아프니까 속상해서 하는 말이잖아. 이때까지 잘 참다가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참기만 하면 어머님이 그만했을 것 같아?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날 한평생 못 살게 굴었을 거라고. 난 절대 그렇게는 못 살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해? 당신이 나서서 막아줄 거 아니면 앞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켜나 봐. 제가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도 가만히 있어주더라고요. 남편은 알았던 거죠. 제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면 말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남편은 더는 이 일을 입에 올리는 일은 없었고 시모 역시 여전히 저를 싫어하는 티가 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태도는 점차 줄어들더군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무사히 아들의 돌잔치를 마치고 난 얼마 뒤였어요. 남편은 슬슬 복직하고자 하고 있었고 아들을 잃은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가 알게 된 모양이에요. 아이가 조금 더 클 때까진 봐주신다고 먼저 말해주셔서 한숨 돌린 상황이었죠. 남편의 복직이 결정되고 복직의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의 생일 역시 맞물리게 되어 같은 사무실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육아휴직을 내는 동안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다는 의미로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겸사겸사 마련한 자리였어요. 약속 시간이 되자 남편의 동료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준비된 음식들을 먹고 있으니 낮잠에서 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시 낯을 가리기 시작했던 터라 낯선 사람들의 모습에 울음을 터뜨리거나 곧장 전화 남편에게 다가가 안길 거라고 예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제 아들은 한 여자 직원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눌하지만 정확한 말 엄마였어요. 엄마, 아빠, 할미 정도는 할 줄 알았고 낯을 가린다는 것 자체가 익숙한 사람은 알아본다는 거잖아요. 분명 낯가림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는데 낯선 여자에게 안겨버리는 아들을 보고 있으니 참 의아하더라고요. 어머, 지혜씨가 애들한테 인기가 많나 보네. 어떻게 이 많은 사람 중에 단번에 지혜씨한테 가서 안기나? 그러게, 엄마라고 하는 말 들었지? 아기 목소리 너무 귀엽다. 지혜씨, 기분이 어때? 처녀가 한순간에 아기 엄마가 되었네. 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엄마가 되는 건가요? 그나저나 아기가 너무 귀엽네요. 한 품에 쏙 들어오는 게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저마다 아들의 행동을 보며 귀엽다며 까르르거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아들을 안고 있는 여자 직원 역시 너스레를 떨며 아들을 더 꽉 안더라고요.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며 아들이 그 여자 직원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애써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아한 일은 그 뒤에 일어나고 있었죠. 아들은 그 여자 직원의 무릎에 앉아 끊임없이 그 여자 직원에게 엄마라고 하고 있었고 그 여자 직원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들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선 익숙하다는 듯 아들을 돌보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발바닥 주물러주기부터 해서 울다가도 바나나만 주면 뚝 그치는 아이한테 바나나까지 먹이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알지 못하는 아들의 특성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는 여자 직원을 보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 수 있었죠. 이 여자 분명 내 남편과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거기에다 그런 제 예상을 뒷받침해주듯 남편은 지나치게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제 가설을 확신하게 되었고 표정 관리에 힘쓰며 무사히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을 다 보내고 난 후 여전히 제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남편을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고 있었어요. 제 마음엔 99% 정도 그 여자가 그저 직장 동료가 아닐 거란 걸 확신하고 있었지만 혹시나 제가 큰 오해를 하고 있다면 그거 역시 그거대로 많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전 표정 관리를 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넘겨 다행이라는 말을 하며 은근슬쩍 그 여직원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여자 직원 우리 아들 엄청 잘 봐주더라. 아들도 좋아하고 말이야. 덕분에 편하게 밥도 먹고 수다도 떨었네. 출근하면 고맙다고 해줘. 들어보니까 조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도 잘 보고 애들도 잘 따르고 하는가 보더라. 어찌되었든 당신이 오늘 편했다니 다행이다.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 들어가서 좀 쉬어. 뒷정리는 내가 할게. 아니야, 같이 해. 혼자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당신은 준비하느라고 정신 없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 내가 얼른 끝내고 들어갈게. 그래? 그러면 수고해. 남편은 묻지도 않은 직원의 가족관계까지 설명하며 저를 방으로 밀어넣으려 하더군요. 결국 남편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안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에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 충동적으로 구매했던 홈 CCTV 2개를 꺼내들게 되었죠. 무선으로 몰래 숨기기 좋아 보였거든요. 하나는 남편이 거실을 치우는 사이 아기 수납장 맨 위 인형들 사이에 숨겼고 하나는 남편이 자는 사이 거실에 있는 수납장 안에 숨겨두었죠.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보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몇 번이고 확인했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상생활을 잘하고 지냈죠.
어느덧 남편의 복직 일주일 전으로 다가왔지만 그때까진 아무리 CCTV를 살펴봐도 그 어떠한 의심스러운 장면이 없더라고요. 의심스럽기는커녕 아들을 보느라 고생인 남편을 보는데 안쓰러운 마음마저 들었어요. 남편은 긴 시간 외출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해봤자 아이와 함께 잠시 단지 내에 산책하러 간다거나 아이와 외출 시간이 길다 싶으면 함께 장을 봐서 오는 듯 양손 가득 먹거리를 사들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생활을 지켜보고 있자니 괜한 사람을 오해한 것 같아 죄책감마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 이 모든 것이 무슨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며 집에 숨겨왔던 CCTV를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은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의도치 않은 야근이 생겨 저녁 10시가 넘어가도록 퇴근을 못하던 날이었어요. 남편에겐 야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다고 말해놓고 아이가 잘 있는지 틈틈이 휴대폰으로 챙겨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더라고요. 평소엔 편한 차림으로 집에서 지내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옷을 신경 쓴다 싶더니 이곳저곳 다니며 탈취제를 뿌리질 않나 또 심지어는 손도 대지 않던 화장실 청소까지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불을 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던 그때 저녁 7시쯤 집에 누군가 찾아온 듯 했고 그 누군가는 저의 예상대로 그 여자였어요.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제 집에서 마치 신혼부부라도 되는 양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에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자기야,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혹시 모르잖아. 일도 바쁘기도 했고 그날 주원이가 나한테 엄마라고 하면서 내 무릎에 앉는데 내가 태어난 척했지만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 부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그 여자 눈치가 진짜 없다고. 그날도 무사히 잘 넘겼다고. 자기 덕분에 밥 편하게 먹었다고 오히려 고마워하더라니까. 그나저나 나도 깜짝 놀랐지 뭐야. 엄마라고 하라고 시키긴 했지만 집사람 앞에서도 자기한테 엄마라고 할 줄은 전혀 몰랐잖아. 남편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상간녀를 보고 웃고 있었고 상간녀 역시 남편과 눈을 마주하며 웃는가 싶더니 아들을 끌어안고 경악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이가 참 똑똑하다니까. 주원아, 엄마 해봐. 엄마. 그래 주원아. 지금부터 익혀둬. 네 엄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남편과 상간녀는 제 아들을 붙잡고 엄마라고 말하라며 시키고 있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은 그저 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이 돌아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상간녀는 옷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까지 갈아입고 나와선 집 주인인 척 행세를 하는데 정말 집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모든 장면을 보는데 왜 제 아들이 상간녀에게 엄마라고 부르며 살갑게 굴었는지 알 것만 같더라고요. 기특하고 똑똑하다며 아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도 잠시.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자 아들은 방에서 혼자 놀고 있으라며 뒷전이 되어버렸고 두 사람은 그저 세상에 둘만 남은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더군요. 그런데 자기야, 자기 정말 이혼할 거야? 너? 자기가 원하면 이혼이든 뭐든 다 할 수 있지. 자기는 내가 이혼하고 자기랑 살았으면 좋겠어? 나야 그러면 좋지. 이혼을 하더라도 최대한 조용하게 잡음 없이 해야 해. 당신 부인이 알면 위자료는 둘째치고 우리 일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집사람은 걱정도 하지 마. 지금쯤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어쨌든 나도 조용히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당연하지. 언제까지든 기다릴 테니 이혼하고 오기나 해. 두 사람은 제가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다는 사실은 상상치도 못한 채 저와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는 분노로 몸이 다 떨려왔어요.
그렇게 전 모든 상황들을 보며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들을 뺏기지 않고 보호하고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들어보니 남편은 아들을 본인이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았고 상간녀는 그런 남편의 말에 동의하는 척은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하면 다가오는 아들을 밀어내기 바빴으니까요. 모든 증거를 확보한 저는 회사를 며칠 쉬기로 하고 변호사를 만나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비롯된 이혼이기도 하고 상간녀의 행동, 남편이 아들이 있는 장소에서 외도를 저지른 점, 거기에다 두 사람의 시간을 보내느라 우는 아들을 그냥 방치한 점 등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 확률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지만 더 확실하게 양육권을 가져올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시댁으로 불렀고 시댁에서 확실하게 제 양육권을 확보하기로 했죠. 아들을 친정에 맡기고 온 남편이 시댁으로 들어왔고 전 남편 놈이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싸대기를 시원하게 날려버렸죠.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남편과 시모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고 시모는 목덜미를 잡고 개거품을 물고 있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내 앞에서 누구 얼굴에 손을 대는 게야? 네가 정녕 미친 거야? 어머님, 미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 저를 보며 득달같이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짜고짜 이러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조금도 짐작이 안 가니? 그만큼 당당한 거야? 아니면 워낙 잘못한 게 많아서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야? 말을 해. 당신이 아무 설명도 없이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확히 설명을 해보란 말이야. 아, 그래? 그러면 이거 좀 볼래?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피해자인 척하는 남편을 향해 미리 영상분을 캡처해 뽑은 사진을 남편의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땅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봤는지 남편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당신 아주 대범하더라. 감히 우리 집에서 이딴 짓을 해? 그것도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 앞에서?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아빠라는 인간이 할 짓이냐고. 차라리 애를 맡기고 밖에서나 만나서 놀아야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여보,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아니긴 개뿔. 이미 다 듣고 이미 다 봤어. 너 나랑 이혼한다며? 최대한 조용하고 잡음 없게 이혼을 해? 누구 맘대로. 내가 너랑 이 여자 가만둘 것 같아? 저는 고함을 질러버렸고 시모는 빠르게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들더라고요. 사진을 쥔 시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그런 손과는 달리 표정은 애써 평온한 척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남편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싫어 악착같이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한참 마음을 가다듬던 시모는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어쩔 거니? 애도 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이라도 할 거니?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실수 한두 번은 다들 하고 살아. 남편이 바람 좀 피웠다고 이혼하면 이 세상에 나만 아는 부부가 있을 거라 생각해? 어머님 같으면 다른 여자랑 바람나서 언제 이혼할까 날짜 세고 있는 남자랑 살 수 있어요? 나 때는 다 그러고 살았다. 두 집 살림쯤은 기본으로 참고 살았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이해하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제정신이 올바르게 박혀 있어서 절대 그렇게는 못 살겠네요. 당장 이혼할 겁니다. 시모는 단호한 제 태도에 콧방귀를 끼며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이혼하거라. 너랑 이혼한다고 한들 우리 아들이 혼자 살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너보단 같은 공무원 며느리가 나도 좋겠네.
이혼은 해도 되는데 단 내 손주는 네가 못 데리고 간다. 그건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네가 어떤 수를 써도 절대 안 되는 일이니 그렇게 하라. 이미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서 그런가 저딴 말을 들어도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의 말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준비한 말을 꺼냈어요. 그러죠 뭐. 여자 혼자 아들 키우는 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제 아들 데리고 가서 잘 키워보세요. 그런데 어머님, 새며느리 될 이 여자도 과연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일까요? 나이도 어려 직업도 공무원이라 앞날이 창창한데 이혼남인 것도 모자라 애까지 있다고 하면 글쎄요.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앞뒤 재지 않고 이딴 짓까지 한다고 쳐도 막상 정말 이혼까지 하고 애까지 키워야 한다고 하면 그 여자가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야? 지금 네 말은 그 여자가 내 손주를 안 키워주기라도 할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머님 같으면 직업도 공무원에 나이도 어린데 이혼남도 모자라 애까지 키워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결혼할 것 같아요. 제가 본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그 여자 절대 제 아들 제대로 안 키울 거예요. 우리 집에 나 몰래 왔을 때도 남편이 화장실 가니 애는 나 몰라라 하던데요 뭘. 이렇게 바득바득 우겨서 데려간 아들 다른 데는 맡기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걷기 시작한 애를 도맡아 키울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손주가 아까워서 저에게 못 주겠다고 하면 하는 수 없죠. 제가 포기할게요. 시모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일리가 있다 싶었는지 순식간에 말을 뒤집더군요. 아, 아니다. 모름지기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게야. 나야 물론 내 새끼 곁에 두고 보면 좋겠지만 어디 내 생각만 할 수 있니? 우리 손주를 위해서 이 할미가 포기할 건 포기해야지 뭐. 시모의 말에 남편이 나서 그럴 순 없다고 했지만 그 역시도 아들 혼삭기를 막을까 걱정됐던 시모가 득달같이 반박하고 나서주더군요. 그래도 애를 어떻게 보내? 난 내 아들이랑 같이 살 거야. 내 아들이랑 떨어져 살기 싫다고. 이 녀석아, 조용하지 못해? 애야 한 번씩 보면 되지만 넌 이혼해서 혼자 어떻게 살 거야? 한평생 외롭게 살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지혜가 우리 아들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다고 했다고. 그걸 다 믿어? 지금이야 너한테 눈이 멀어서 애가 어려도 뭐든 다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막상 너 이혼하고 네가 아쉬운 처지 돼봐라. 그때도 네 말처럼 애 키운다고 말이 나올지. 그리고 너희 살면서 애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여자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손길 눈길 한 번씩은 더 가게 되는 법이야. 설마 우리 지혜 그런 여자 아니라고. 그런 여자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걸 왜 몰라 이 녀석아. 괜히 애 때문에 상황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넌 홀가분하게 애 주고 와서 깨끗하게 새 출발해. 시모의 반박 불가한 말에 남편은 어느새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시모와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려 우겨대면 읊어주려고 미리 작성해왔던 변호사님의 자문도 주머니 속에 있었거든요. 뭐 귀찮은 일은 덜었던 것이었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들 양육권은 당신이 가져. 그 대신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한다. 정말 잘 키워야 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 그래도 내가 엄만데 남보다 내가 더 지극정성으로 키우지 않겠어? 당신은 이상한 걱정하지 말고 이혼이나 잘 준비해. 그렇게 양육권 문제도 마무리되었고 그 자리에서 양육권 포기 각서도 받았습니다. 물론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모든 대화 내용도 녹음을 따로 해두었고요. 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저는 이혼 절차에 박차를 가했고 소장이 다 작성되던 그날 바로 이혼 서류와 상간녀 소장을 가지고 직접 남편과 상간녀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복직 첫날이었기에 여러모로 기념스러운 날이 되려고 그날로 정했던 것이었죠. 아침 일찍 사무실로 찾아가니 때마침 사람들이 다 모여 남편의 복직을 환영하고 있더라고요. 이혼도 코앞으로 다가왔겠다. 회사 복직도 했겠다.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던 남편과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더군요. 당신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직접 줄 게 있어서 이렇게 왔지. 이렇게 말한 저는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흔들었고 남편은 어떤 것임을 짐작했는지 저를 끌고 나가려고 안간 힘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끌려나가려고 그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전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남편을 뿌리치곤 남편의 얼굴엔 이혼 서류를, 상간녀의 손엔 상간녀 소장을 쥐어줬어요. 이건 당신 거고 이건 그쪽 거. 보면 알겠지만 당신한테 준 건 이혼 서류고 그쪽한테 준 건 상간녀 소장이야. 제 입에서 상간녀라는 단어가 나오자 사무실엔 정적이 흐르고 모두가 놀란 토끼 눈을 하며 남편과 상간녀를 번갈아 보더군요. 상간녀는 이런 와중에도 발뺌하기 바쁘더라고요. 이걸 왜 날 줘요? 사람 착각한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받을 이유가 없어? 그럼 내가 받을 이유를 여기서 한번 읊어줄까? 너 나 회사 출근하면 우리 집에 들락날락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남편한테 이야기 못 들었니? 내가 다 알았다는 거. 아니면 이야기는 다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발뺌질을 하는 거야? 발뺌해도 소용없어. 증거는 엄청나고 상간녀 소송 진행되면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발뺌 그만하지? 저는 정말 아니라니까요. 전 정말 상간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아니긴 개뿔. 여기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가 너 말고 또 있어? 헛소리 그만하고 소장 주인 제대로 찾아간 거 맞으니까 내용 잘 읽어보고 위자료나 제대로 준비해. 알겠어? 상간녀가 아무 말도 못하고 몸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다시금 저를 바깥으로 잡아 끌기 시작하더군요.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는데 대체 무슨 뻔뻔함으로 나를 잡아 끄는 건지. 그 손길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게 느껴졌던 저는 팔을 신경질적으로 쳐내며 말했죠. 이거나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네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내 할 일은 다 했으니 이제 갈 거야. 제가 방향을 틀자 남편 놈은 저만 들리게 아주 작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갈 때 가더라도 사람들한테 다 오해라고 설명하고 가야 할 거 아니야. 이대로 가면 나랑 지혜는 어떻게 해? 당신 때문에 일 그만두게 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나 뻔뻔할 수가 있는지 그 순간 멍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했나 싶기도 하고요. 어이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다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사무실을 나와버렸습니다. 야, 뭐? 오해? 너랑 저 여자 바람 피운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야. 그리고 너희가 불륜 저질러서 일 못하게 된 걸 왜 나한테 책임을 지래? 정신 차려. 내 인생 망친 너희들이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하지. 너희한테 내가 해줄 건 복수 말곤 없다 이거야. 할 일을 무사히 마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그 후 본격적인 이혼이 진행되었어요. 저는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양육권 재산 분할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이혼을 마쳤죠. 전 남편과 상간녀는 불륜 사이가 기정사실화되었고 당연히 내부 징계를 통해 힘들게 공부해서 된 공무원이란 직업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직업만큼은 지키고 싶어 하더니 제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는 날 전 남편과 상간녀가 백수신세가 되었단 걸 알았는지 시모에게 전화가 와 온갖 악담을 퍼부어대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냥 조용히 이혼이나 하면 되지. 거길 왜 찾아가서 우리 귀한 애들 백수로 만들고 난리야?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아들이 몇 년을 공부해서 어떻게 된 공무원인데? 네가 다 책임져. 네가 다 책임지라고. 내 진짜 개념 없는 아줌마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잘못을 했으니 그 모양 그 꼴이 된 걸 왜 나한테 책임지래요? 공무원이나 되는 양반이 불륜 저지르고 조강지쳐 버릴 생각이나 하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개념이 없어? 개념은 네가 없겠지. 양육권도 넘겨줬으며 고맙다 하고 조용히 이혼해주면 다 좋았을 일을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서 내 아들 앞길까지 망쳤어야 했어? 시모는 본인이 한 말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인지 양육권을 저에게 인심 써서 넘겨줬다는 듯 말하더군요. 그 어미의 그 자식이라더니 두 사람 다 한 채의 틀림도 없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죠. 말은 똑바로 하세요. 양육권을 준 게 아니라 혹시나 그 귀한 아들 재혼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떠넘겨버린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떠넘기긴 누가 떠넘겼다고 그래? 내가 그때도 말했다시피 애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으니까 마음이 아파도 보낸 거였다. 어디 그 말만 했나요? 애는 홀가분하게 엄마 줘버리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고도 했잖아요. 그 말이 네 발목 잡기 전에 보내라는 말이랑 뭐가 다른가요? 이거 봐라. 네가 이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니 내 아들이 바람이 난 게지. 남자가 나가서 바람 피우는 데는 다 여자 때문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니? 그러니까 너도 내 아들 욕하고 다니지 말고 네 반성이나 하면서 살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꼴 보니 더는 못 참겠네. 이보세요 아줌마. 아줌마가 그따위로 아들을 키우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된 거라고요. 그리고 내 입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든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신경 끄고 아들하고 새로운 며느리한테나 신경 쓰고 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금쪽 같은 아들한테 말 좀 전해줄래요? 백수가 되었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난 관심 없는데 양육비나 똑바로 잘 보내라고. 그러면 끊을게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재혼 소식이 들려오고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꽤 큰 돈이 나간 두 사람은 시댁에 합가를 해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전 그 악몽 같던 날들을 잊으려 노력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이사도 해버렸고 연락처도 진작 바꿔버려 더는 연이 닿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술에 취한 전 남편이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겠어요?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거야? 아, 술 냄새. 술 먹었니? 나 술 좀 먹었어. 여긴 여기저기 묻고 물어 알아냈지. 술 먹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우리 아들 잘 지내지? 술에 취한 전 남편은 아들 타령을 하며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고 얼른 그런 전 남편을 밀쳐내버렸어요. 양육비는 고작 6개월 주고 잠수를 타버린 놈이 어디서 감히 아들을 입에 올리는 것인지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오려다 제지를 당한 전 남편은 현관문에 기대더니 갑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와이프랑 하루가 멀다고 싸운다. 요즘 같아선 이렇게 싸우려고 그 꼴을 다 보고 재혼을 했나 싶다니까. 그렇게 좋아 죽어서 아들까지 버리고 이혼했으면 보란듯이 잘 살기나 하지 싸우기는 왜 싸워?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두 여자 사이에서 피말라 죽을 것만 같아. 엄마는 엄마대로 잘 살고 있는 아들 인생 말아먹은 여자라고 와이프 구박하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멀쩡한 처녀 꼬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만든 게 누군데 누구 보고 책임 전가하냐고 따져묻고 어느 사람도 지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그렇게 싸우고 나면 그 화를 우리 방까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짜증을 내니 우리도 싸우게 되고 내가 요즘 정말 미치겠다. 전 남편은 웃기지도 않게
저에게 부부싸움을 한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래서 요즘 그렇게 싸운다고 하소연이나 하려고 찾아왔니? 그것도 이 새벽에? 아니, 그렇게 힘들다 보니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찾아왔지. 그래서 말인데 잠시 얼굴만 좀 보여주라. 응? 밀고 들어오려는 전 남편을 최선을 다해 막아서며 양육비 이야기를 꺼냈죠. 얼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너 양육비 청구 소송하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야. 이때껏 밀린 양육비 일시불로 내놓을 거 아니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라. 아랑곳하지 않고 술주정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미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인 듯했고 주머니를 뒤져 전 남편의 휴대전화로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들어오고 뭐해? 그러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네 남편 지금 우리 집 현관문 앞에 퍼지고 앉아서 술주정 부리고 있다. 얼른 와서 좀 치워줄래? 제 말에 상간녀는 노발대발하며 고함을 질러댔고 전 주소를 알려주며 그렇게 고함을 지를 시간에 얼른 와서 이 인간 쓰레기나 빨리 치우라고 해버렸죠. 그렇게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자 임신을 했는지 배가 꽤 나온 상간녀가 화를 내며 오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두 사람 나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재결합이라도 하기로 했냐고. 내가 미쳤어? 이딴 인간이랑 재결합하게. 그러면 내 남편이 왜 여기 있어요, 왜? 나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내 남편 끌어들였어요? 너도 당해봐라 이거냐고요. 야, 가지라고 해도 안 가고 오라고 한 적도 없거든? 알려준 적도 없는 집 찾아와서 이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난 네 남편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으니까 제발 좀 데리고 가고 앞으로 네 남편 단속이나 좀 잘해. 다음에 또 이딴 식으로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꼭 좀 전해주고. 상간녀는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전 남편을 흔들어 깨워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 꼴 참 보기 좋다 싶었네요. 그 후 들리는 전 남편은 또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선 친절히 그 뒷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내 와이프한테 그날 뭐라고 한 거야? 혹시 뭐 오해할 만한 이야기 했어? 오해? 무슨 오해? 너랑 나 사이에 남은 오해라도 있니? 난 그저 네 남편 술 많이 취해서 이러고 있으니 데리고 가라고 했을 뿐이야. 아, 나한테 개거품 물길래 남편 단속이나 잘해라고도 했네. 별 말도 안 했는데 내 와이프는 왜 그러는 거야? 당신하고 나하고 다시 만나는 게 분명하다면서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라도 증거 잡아낼 거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나 정말 미치겠다고. 도대체 우리 집이랑 전화번호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딴 말이나 하려고 전화했니? 술도 다 깬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너 나한테 연락하고 찾아오려거든 밀린 양육비 다 내놔. 양육비는 꼴랑 6개월 주고 입 닦아놓고선 어디서 양심도 없이 연락질이야? 네 부인이랑 싸우든 말든 난 관심도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오잖아? 경찰에 신고는 물론이고 바로 양육비 청구 소송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전화를 끊어버리고 차단을 해버렸고 그 후 다른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상간녀의 광기 어린 집착에 결국 전 남편도 폭발을 했는지 큰 싸움이 되어버렸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간녀는 전 시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그 모습을 보곤 목덜미를 잡고 뒤로 넘어가 버렸고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이라고 자부하던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뱃속에 아기까지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결혼까지 하더니 그 사랑의 결말이 겨우 가정 파탄이라니. 역시 불륜 커플에 어울리는 결말이다 싶었네요. 그러게 바람 피운 게 뭔 죄냐며 창피한 줄 모르고 나댈 때 알아봤죠. 그 후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아이는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해드릴 좋은 소식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는 남자는 회사 거래처 사람으로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된 사람이에요. 이혼을 하고 3년 뒤쯤엔가 우연찮은 계기로 밥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까워졌죠. 처음엔 그저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비 남편이 고백을 해오더라고요. 저 사실은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이혼하고 난 뒤부터 말이에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천천히 다가가려고 했는데 마음이 자꾸 급해져서 안 되겠어요. 우리 지금처럼 친구같이 만나는 거 말고 좀 더 가까운 사이로 지내면 안 될까요? 이 고백을 듣는데 제 인생에는 다시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설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애까지 있는 돌싱녀에겐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에 그저 안 된다고 밀어냈는데 그런 저를 끝까지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결혼까지 앞두고 있네요. 배려심도 깊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는 제 예비 남편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사랑이 고팠던 제 예비 남편에게 저와 제 아들이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함께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시작한 관계이고 힘들게 마음먹은 재혼인 만큼 더 신중하고 더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요. 다들 응원해 주실 거죠? 사실 아들을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될 때만 해도 제가 재혼을 할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었어요. 하긴 예상하지 못한 이혼도 했는데 재혼은 못하란 법은 없긴 하죠. 어쨌든 이혼할 때까지만 해도 여자로서의 제 삶은 끝이 났고 오로지 엄마로서의 삶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하고 난 후 아들과 살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지만 새 사람이 되고 나니 그 행복은 배가 되어 돌아왔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 때문인데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등등 많은 이유로 새 출발을 생각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분을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고 이혼을 했다는 건 손가락질 받거나 욕먹을 일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가 한 발 내디뎌 행복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다들 행복하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